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 학교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학원을 보내려 해도 학부모들이 교류가 없으니 어디가 괜찮은지 알 수도 없어서 그냥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다니는 곳을 보내주고 있네요. 그래도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 지냈어요. 원래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게 싫다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괜찮다고 저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됐어요. 남편이 월급을 꽤 많이 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외벌이를 하는 결혼 생활인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3살 때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진 보증을 서는 바람에 보증을 서준 사람이 빚까지 다게 된 것이죠. 아버지, 왜 말도 없이 보증을 거예요? 내 집이 이게 꼴이 뭐예요? 대체 그게 미안하다. 아, 친구 녀석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면 피해는 아버지가 다 보는데 그건 생각도 못 하셨어요.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 친구가 보증서 주면 자기가 돈 갚을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동안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 나도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서 보증을 서준 거야? 가족끼리도 보증 같은 거 안 써주는데 뭘 믿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말을 해줬어야. 조금만 빨리 저한테 말해줬어도 최대한 노력했을 텐데요. 지금 그 친구분은 뭐래요? 돈 하나도.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걔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믿어요. 아내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로는 부모님과의 일로 인해 큰 결심을 내렸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군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결정을 평가하고 논의해 보세요. 함께 용기를 내어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미안해요. 그래,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아버님, 길바닥에 나앉기는 어렵잖아. 우리가 가진 걸로 대신 메꾸는 수밖에 없어.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시아버지의 빚이 좀 상당하긴 했지만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뭐 하든 돈 다 꺼내면 얼추 금액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피 같은 들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 길바닥에 계시게 할 순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보증금을 갚으려고 집을 팔았는데 저희가 살 곳이 마땅치 않아졌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 뻔했는데 제가 그건 절대 안 돼. 하고 말해서 저희 가족은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했어요. 남편은 4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 아가 학비까지 다 충당하기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3살 된 아기를 떼어놓고 일해야 했죠. 친정 엄마가 저를 부르시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친정 엄마가 힘들게 저희 아들을 보는 게 싫어서 친정 엄마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애 맡겨라.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였지? 아마 너무 다 해 잘 돌볼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도 평생 했는데 이제 쉬어야지. 우리 애까지 보면 언제 쉴 무렵도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고 남자애라서 조금만 더 크면 돌보기 진짜 힘들어질 거야. 내 오빠도 엄마가 학교 교사 일하면서 잘만 키웠어. 그럼 애는 어쩌려고?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2개 남의 손에 맡겨두면 신경 쓰여서 일도 제대로 못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회사에서 나와서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이 돌봐주는 게 내가 일하는데도 편할 거야. 아니야. 하루 종일 어른일 집에 안 있어. 시댁에다가 애 맡기려고. 시댁에서 애 봐주던데. 너 임신할 때부터 너희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셨죠. 아직 말은 안 했어? 우선 직장 먼저 구하고 그때 말하려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가정집이었으니 자네한테 애 맡기고 놀러가지 말라는 의미로 말한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보증은 잘못 써서 돈 날려먹는 바람에 내가 일하러 나가는 건데 당연히 봐줘야지. 어쩌겠어. 시댁에서 하이 봐준다고 하면 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시부모가 싫다고 하면 엄마한테 꼭 말해라. 알았지? 알겠어. 안 봐준다고 하면 엄마한테 꼭 말할게.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할 때부터 아이는 절대 본인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아이를 시부모님께 돌봐달라고 당당히 말했죠. 그때는 시부모님도 저에게 미안한 게 많으셨던지 아무 말씀하고만 덕이죠. 이후 남편이랑 저는 다시 우리 집을 사자고 마음을 먹고 맞벌이를 하면서 진짜 알뜰하게 돈을 모았어요. 둘이서 한 달에 기본 400씩 조금을 하고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나오거나 매달 생활비를 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추가로 넣었죠. 그렇게 10년을 아기했더니 5보다 조금 더 올 수 있었어요. 6개 남았을 때 남편이랑 돈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고 괜찮은 아파트를 사자니 돈이 모자라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정하려고 말입니다. 여보, 우리 적금 든 거 만개 6개월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괜찮은 아파트 사려면 아직 돈 더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열심히 와벌이했는데 아직도 돈이 부족하네. 그러게 진짜 허리도 졸라매고 필요한 애만 돈을 썼는데도 집 하나 살 돈이 안 된다. 맞벌이해서 그나마 이 정도 모은 거지? 나 혼자였으면 이거 절반 정도밖에 안 오됐겠다. 그냥 이렇게 접근만 되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모이는 것 같아. 우리 이번에 만기돼서 목돈 들어오면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 투자라 해보는 게 어때? 주변에 보니까 우리처럼 적극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내 생각은 반대요. 주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나도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거 알아. 그냥 자기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물론 우리도 운이 좋아서 금방 집 살 돈을 벌 순 있겠지만 하나 잘못되면 진짜 10년 고생한 거 싹 사라진다고. 하긴 그건 그렇지. 투자하는 사람이 다 몇 배씩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저금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우리 계속 한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도 오르고 있으니 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맞다.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우리 주식도 하나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는데 그냥 10년이라 일하였는데 자기도 못 사니까? 한스러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3년만 더 고생하면 자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보증만 안 섰으면 우리 벌써 좋은 아파트에 우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당신도 일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괜찮아. 뭐, 지랄 일인걸?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좋아.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내 경력도 쌓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 있잖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빨리 돈을 불려서 집을 장만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여태 해왔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불리고 싶어 했어요. 둘이서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보니 남편 말이 다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뒤에 적금이 만기되면 다시 은행에 넣어두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간 고생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보증금 위로는 명절에는 괜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사실 시댁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 빚을 갚아드리고 난 뒤로는 저에게 미안하긴 한지 명절에 가지 않아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가끔 시댁에 가도 눈치도 안 주고 그렇게 시키던 시집살이도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며 몇째 명절에 을가 안 왔더니 한 번은 남편이 지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자 오고 말을 하더군요.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자. 당신요. 몇 년째 우리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엔 좀 같이 가자.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민성이랑 당신이랑 둘이 다녀와. 어차피 거기가 봤자 나는 내내 일만 하는데 뭐 하러 거길 가? 난 오랜만에 집에서 쉬려고 요즘 회사도 바빠서 야근을 많이 했더니 몸이 녹초.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내가 음식하는 거 도와줄게. 부모님이 나갈 때마다 당신은 왜 같이 안 오냐고 하시는데 나도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 이번에 가고 다음번에는 가지 말고 쉬어.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리고 이번에 민희는 외국에 가서 집에 안 고요. 그니까 같이 가자. 제가 계속 남편에게 시댁에 가기 싫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이번에 안 온다고 말했어요. 사실 시댁에 안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우가 꼴보기 싫어서예요. 보증금 갚은 이유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해줬지만 신우는 그 반대로 했거든요. 시아버지 보증제 졌대. 신우는 대학원생이었지만 그때 저희가 빚을 다 갚고 신우가 학업도 뒷바라지 해줘서 별탈 없이 대학원에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무슨 복인지 시댁이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요. 남편 덕에 가정주부로 지내던 신우는 집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그게 대박이 나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함께 됐어요. 근데 자기가 잘 살게 되어도 저희한테 고맙다 말 한마디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맨날 명품을 입고 시댁에 와서는 제가 이런 옷을 입는다며 지적하는 말과 피부 관리 좀 해라.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좀 가둬야 되지 않냐고 외모를 지적도 했죠. 아가씨 안 오는 거 맞아 정말이야 라며 겨우내 대사를 하는 게 싫어져서 이번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남편에게 제 차 신이가 안 오는 게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시댁에 갔는데 신우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원래 신이도 이번 명절에 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신이가 온다고 하면 안 가실까봐 라며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었죠. 거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온몸에 명품을 쫙 두르고 왔더라고요. 양손에는 한가득 시부모님 선물을 들고요. 저한테는 오랜만이라고 고기만 까딱하면서 인사를 하더니 바로 신우사리를 시전하더군요. 언니,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는 시댁이 해외라서 너무 멀어 자주 못 가는 건데 언니는 기껏해야 2시간 거리면서 왜 맨날 명절에 안 오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명절에도 바빠서요. 출근을 해야 됐거든요. 저도 오고 싶었는데 그간 돈 버느라 바빠서 못 온 거예요. 그깟 푼돈 주면서 복지도 되게 엉망이 회사인가 봐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 월급 빵빵하게 주고 명절 연휴나 공휴를 꼭 쉬게 하는데 혹시 언니 이직하고 싶은 말해요? 저희 쇼핑몰에 자리 만들어 줄게요. 신우는 제가 듣기에 기분 나쁠 법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쭉 늘어놓고는 자기가 사온 선물들을 하나씩 풀어놨어요. 엄마, 이거 명품 스카프. 이건 아빠 거. 그리고 오빠랑 민성이간에 올케건 왜 안 사왔어? 내가 분명히 이번에 같이 온다 했잖아. 온다고 말하고 왔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나는 당연히 이번에도 못을 줄 알고 안 친 거 왔지? 언니는 오랜만에 시댁에 왔는데 못 사온 거 없어요. 설마 빈손으로 온 거 아니죠? 저희 형편 알잖아요. 아버님 보증비 갚아드리고 난 뒤에 돈에 벌벌 떨면서 사는 거 아직 10년이나 지난지만 그대로예요. 그래서 선물 사오긴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왔네요. 저에겐 시부모님 명절 선물을 안 사냐고 묻는 신우에게 전 시아버지 보증 이야기를 꺼내면서 돈이 없대고 둘러댔습니다.
빚 갚아드렸던 걸 말하면 저희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냥 돈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샀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여서 우리 엄마가 혼자 일하느라 힘든데 미안하지도 않나요? 그만해, 만 다 같이 모였는데 보자마자 집안 분위기 싸해진다. 엄마, 아빠, 저희가 돈 더 많이 벌면 얘보다 더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요. 빈손으로 와서 죄송해요. 아직 저희 형편이 넉넉지가 않네요. 신우의 말에 제가 화를 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눈치를 채고 바로 중재를 했어요. 그러고는 배가 고프다고 얼른 식사지고 화제를 전해서 싸움은 단락됐습니다. 근데 신이는 이 이후로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계속 거실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힘들게 명절 음식을 해놓은 걸 하나씩 주워 먹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신우에게 일을 시켰어요. 아가씨, 부엌에 와서 전 부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까 엄청 많이 해놨는데 누가 계속 집어 먹어서 전이 모자라네요. 네, 그건 언니가 좀 하세요.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데 딱 중요한 장면이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제 방송 보거나 인터넷으로 보시고 얼른 와서 일손 좀 도와주세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신이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에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에 놓아있던 신우가 그제야 벌떡 일어나더군요. 언니,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끄고 그래요? 제가 일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씨가 계속 주워 먹어다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음식이 부족해서요. 그만 먹고 부엌에 와서 일 좀 하세요. 언니가 좀 해요. 몇 년간 제가 언니 대신 며느리 노릇하느라 맨날 요리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언니가 와서 이번에는 명절 일 안 하고 좀 쉬려고요. 집에 며느리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해야 되나요? 아씨, 명절에 음식하고 집안일 돕는 건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건데 뭐 그거 좀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결혼하고 10년 넘게 늘 해왔던 건데요. 제가 올 때는 맨날 뒹굴뒹굴 그러니 제가 없을 때라도 좀 해야죠. 남편 말 들어보니 아가씨는 항상 집에 오면 마다 명절 음식이랑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싹 다 싸간다던데 이번에도 싸갈 거죠? 그럼 음식값 대신에 일 좀 하세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있으면 당연히 제가 안 하고 쉬는데 언니가 없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가 매번 명절에 일했으니까 이번에는 일 안 할 거니 그리 좀 마세요. 빈손으로 시댁 갔으면 일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명절 일한다고 엄청 생색이요. 평소에 생신이나 어머니날도 늘 대충 전화로 때우면서 평소에도 오늘처럼 저희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고마워서라도 부엌님 도와주죠네. 제가 힘들게 일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리고 제가 빈손으로 오고 싶어서 빈손으로 와요. 시대에게 빚 갚아드리고 아가씨 대학원 공부 뒷바라지 아느나 가진 돈 싹싹 끌고 쓰는 바람에 돈이 없어 그래요. 신우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좋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결국 저희들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됐죠. 안 그래도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아도 집 사기에 부족해서 열이 바짝 올라가 있는데 그날 다 쏟아붓고 말았네요. 결국 이때 명절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도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왜 거짓말했어? 아가씨 온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걔 온다고 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 안 가니까 그러지?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났잖아. 다음부터는 아가씨 안 온다고 해도 절대 안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번에 접근 만기되면 명품백도 하나 사줄 테니 그렇게 알 것 없이 명품백 사면서 생긴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리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살 생각이야. 그동안 필요한 건 외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아끼며 10년을 살아왔어. 집도 하나 못 사고 여호받아서 돈 좀 쓰려고 하는데 어차피 교도 몇 년은 모아야 되는데 나도 명품백 하나 사보자. 명품 하나 산다고 집 사는 게 몇 년 미루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 명품백 사면서 허세를 벌일 상황이니까? 그런 돈을 교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는 게 낫지 않겠어? 왜 시댁에서 기분 안 좋은 걸 돈으로 푸는 거야? 누가 몰라. 근데 열이 받아서 그래?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해? 동생은 우리가 집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걸 미안해 하지 않냐고. 게다가 우리가 도울 때 대학원 졸업도 못했을 텐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번에 명품백 살 거 말리지 마, 진짜. 다 그거라도 못하면 열받아. 죽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걸 그제야 눈치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명절이 지나도 저희 집은 오랫동안 냉랭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 월급이 들어와서 남편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여보, 방금 이번 달 적금 넣을 돈 보냈어.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금액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번 달, 당신 몫은 내가 낼게. 명절 상여금이란 보너스도 좀 받아서 넉넉하거나 적금 만기되면 기분 전환한다고 명품백 하나 산다며. 근데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집안에 사사로이 낄 것 같아. 그니까 기분 전환도 할게. 미리 그 돈으로 명품백 하나 사자. 그리고 우리도 좀 다시 웃으면서 식사하자. 화 좀 풀어서요. 당신은 어떻게 월급을 많이 받았나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달에 적금할 돈은 그냥 내가 쓸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 우리 월급도 많이 올랐잖아. 우리 예조 마크 허리띠를 너무 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당신 말처럼 이제 좀 쓰면서 살아도 돼요? 남편은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 기분이 계속 안 좋아해서 미리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대요. 평소였다면 제 돈도 합해 통장에 넣으라고 할 텐데 이번에 시누이 때문에 열받은 상태라 그냥 제 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알겠다고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는데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막연하게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명절 때 시누이가 비싼 선물을 사줬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제 거는 안 산 채 부모님께 선물을 사서 친정집에 가져갔어요. 엄마, 명절 선물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며 식사도 잘 사드린 적이 없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선물을 보시곤 깜짝 놀라시더군요. 선물 명절 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웬 선물이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요즘에 형편이 좀 넉넉해졌다 갔다가 두 분 생각이 나서 사왔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곱다 고와 이쁘긴 한데 너무 비싸서 내가 편히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그냥 돌려가서 환불해. 너네 형편 내가 뻔히 아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니? 오랜만에 선물 주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저 이번에 월급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가 거의 10년 동안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건 그걸 못 해드렸던 거 합쳐서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시면 저 서운해요. 처음에는 받기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월급도 오고 요즘 사정이 괜찮아져서 구매한 거라고 억지로 손에 쥐어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가격표를 떼어버렸죠. 가격표 떼서 이제 환불 못해요. 엄마가 써야 돼요. 그래, 고맙다.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알기에 더 감사해. 정말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친정집을 나서면서 저는 그간 잘해들은 것도 없는데 늘 받기만 했던 것을 괜스레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께 받은 보물이 생각나서 집에 가자마자 저의 보물 1호를 꺼내려고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상한 서류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봉투를 보니 남편이랑 신우의 이름이 적혀 있고 차용증이 쓰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쓴 차용증이 적힌 금액은 저희가 적금을 들어놓은 금액이랑 얼추 비슷했어요. 딱 보하니 남편이 저 몰래 적금을 깨서 신우에게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이 나게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전화했어. 적금, 그게 왜 또 투자하자 그냥 은행에 쭉 넣어두기로 저번에 합의봤잖아. 아니, 그 적금으로 내 동생한테 돈 빌려준 거 나 다 알아. 방금 옷장에서 차용증 봤거든. 내 동생한테 빌려준 거 우리가 10년간 뼈 빠지게 모은 적금으로 주신 거 맞지? 아, 그거 맞아. 내가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어. 뭐, 그 돈 너랑 나랑 같이 모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야? 게다가 아직 접근 만기도 안 됐는데 중간에 해지한 거잖아. 그럼 금리도 제대로 못 받는데. 민진이가 한 달 안에 준다고 했는데 적금 깨는 거니까 접근 이자까지 쳐서 갔는데 자영도 봤다며. 거기에 다 쓰여 있어? 가족끼리 급한 일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나는 가족 아니니 가족이라면서 왜 나는 모르고 있었어. 내가 차용증 발견 못했으면 계속 비밀로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이 아니라도 내가 회사가 요즘 바빠서 말하는 거 깜빡했어. 걔 돈 잘 버는 거 알잖아. 생기면 바로 갚는데 늦어도 한 달 안에 준다고 했어. 급하게 현금이 부족해서 빌린 거야? 게다가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자용증까지 써줬다니까? 돈 빌리는 거 가족끼리라도 이런 소리 남겨둬야 한다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사업 잘 되는데 현금이 왜 부족하니?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없는 거지? 진짜 내 동생을 그렇게 못 믿냐? 한 달 안에 바로 갚는다고 했어? 나 지금 친구들이 한잔하고 있으니까 끊을게. 오늘 늦게 들어간다. 먼저 잘 남편은 저 몰래 적금을 깨서 자기 동생에게 빌려줬는데도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쳤어요.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려고 하면서 말이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싸두려고 하는데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받아서 다시 전화 걸 이 인간이 글쎄 제 화를 받기 싫어서 아예 휴대폰을 꺼놨더라고요. 저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어요. 아가씨, 남편한테 돈 빌려갔다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요? 제가 3살배기 아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지난 10년간 돈을 썼잖아요. 어떻게 꼬대 같길래 남편 저축 만기도 안 돼서 이자를 못 받는데 그걸 해지해서 아가씨한테 빌려줄게 만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현금 융통을 해야 되는데 오빠한테 돈 좀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해서 그래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빼갔어요. 한 달 안에 들릴 거라고 요구했어요. 적금 이자까지 더했어요. 오빠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그 멍청한 인간한테. 근데 진짜 돈 갚을 수 있긴 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현금 5억이나 되는 돈이 급하게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으려고 돈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요. 회사에 지금 큰 문제 생겼죠? 아니, 진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냐? 제가 가족인데도 차용증 썼잖아요. 가족끼리 그것도 못 믿어요. 만약에 제가 돈 안 갚으면 그거 가지고 고소하세요. 괜히 부정하게 남의 사업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돈이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명품 팔고 타고 다니던 외제차 팔아서 마련하면 되지. 왜 우리 돈을 빌려가냐고요? 집사라고 10년 동안 힘들게 모았는데 우리 돈을 적반하장은 집안 내력인데. 이제 아가씨도 역시 저에게 돈 빌려간 것에 대해 당당하게 굴더니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저에게 돈을 빌려가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내색은 비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랑 통화를 마치고 나니 열이 더 바짝 오르더군요. 잠을 자려고 해도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식탁에 앉아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새벽 3시쯤 건하게 술을 취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얘야, 너 전화를 왜 켜놓은 거야? 아이, 계속 돈 이야기할까 봐 귀찮게 할까 봐 꺼놨다. 왜? 내 동생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는데 빌려주면 뭐 어때서? 오빠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해줘도 되지? 당신 능력 내에서 해주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했지. 근데 거기에 내가 모 돈까지 들어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예전에 시아버지 빚을 갚을 때도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집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해준 거였고 모아둔 돈도 당신이 회사 다니면서 준 월급을 모아뒀던 거라서 내 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한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빌려준 돈의 반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마음대로 빌려주냐고. 빌려주자고 했으면 당신이 그러자고 했겠어. 가뜩이나 내 동생 결혼하고 팔자 좋아서 질투했다. 맨날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데 내 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하면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잘 됐다고 비웃을 게 뻔한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럼 진짜 의도적으로 나한테 말 안 하고 빌려준 게 맞네?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쩌려고? 받을 수 있어? 물건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물건 받고 돈을 안 줘서. 현금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래. 곧 거기서 대금 받는다고 했어. 걔도 다른 회사에 돈 줄게 했는데 그게 막히면 우리 집 예전에 빚쟁이들 찾아왔던 것처럼 난리 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줬다. 일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돈 필요하면 가족이고 뭐고 없는 세상인데. 아가씨 회사에 크게 문제 생겼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내 동생이 나한테 왜 거짓말 하냐. 그리고 차용증 썼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가 이거 가져. 그리고 걔가 돈 안 갚으면 고소해서 받아내. 그럼 되겠네?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의심을 하자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저에게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저 화에 기름을 들이부었어요. 당신, 내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돈 좀 빌려줬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일하느라 명절이나 제사나 우리 집 대소사 못 챙길 때 걔가 다른 며느리 노릇까지 다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걔도 일하는데 시간 내서 열심히 챙기더라. 너는 맨날 돈돈거리며 살았지만 걔는 가족의 일이었네요. 근데 당신, 걔한테 고맙다고 한 척 한 번이라도 있어? 내가 내 동생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내 동생은 내가 돈 벌어다가 학비 대준 거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며느리 노릇 그것 좀 대신해줬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라고 미쳤냐? 왜 자꾸 지난 일을 들먹여?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할 법도 하잖아. 우리 그때 이후로 돈 많이 모아서 이 집 살게 될 거고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미안해서 당신이 명절에 시댁 안 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만 좀 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앞으로 본가 행사한 명절 때 당신도 무조건 함께 가는 거야? 이번엔 나도 양보 안 해. 절대 안 가 못 가. 그리고 내 동생이 돈 만약에 못 갚으면 바로 고소 때려 버릴 테니까.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로 돈 갚으라고 해. 다 알겠지? 참나.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그게 시댁 식구들 대하는 태도야?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10년이 지나도 용서 안 된다고. 앞으로도 쭉 용서가 안 돼서 꼴 보기 싫은 거면 나랑 왜 사냐?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나도 우리 집에 잘하는 여자가 좋아. 우리 가족들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하는 너는 나도 싫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집 때문에 개고생하는 아니는 거들떠도 안 보는 남자. 나도 정 떨어져서 싫어. 저와 남편은 그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차용증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더군요. 왠지 모르게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용증에 제
이름이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어떻게 손 쓸 수 없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 몰래 빌려준 돈에는 내 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차용증에는 당신 이름만 있잖아.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나한테 돈에 대한 지분이 없는 건 텐데 이건 불공평하지. 뭐 끝까지 내 동생을 못 믿는구나. 그래서 뭐 어쩌자고. 절대 못 믿지? 너네 식구들은 내가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차용증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미 쓰여있는 차용증을 다시 쓰면 신의도 같이 와야 돼서 쓴 차용증은 그대로 두고 남편이 저한테 적금의 반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했어. 부부끼리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고 말을 해서 저는 곧 이혼할 거라고 대답하기 아지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말하는데 내 동생이 한 달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진짜 우린 이혼이야. 나 참 돈 갚는다 했잖아.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계속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걔 SNS 들어가 봤어. 어제도 백화점 가서 쇼핑한 사진들만 있더만.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맨날 명품관에서 쇼핑하고 있겠어? 저는 지금 그간에 힘들게 모은 돈을 못 받을까 봐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는데 태어난 남편을 보니 화가 났어요. 남편도 저처럼 열받아서 잠도 못 자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여지껏 시집와서 시댁이랑 돈과 기별을 본 없었잖아요. 남들이 보면 극선 맞다고 하겠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 놓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인의 회사 주소를 하네요. 직접 찾아가 봤는데 회사 문은 닫혀 있고 안에 일하는 직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 지금 당장 당신 동생네 회사로 와봐. 이거 당신이 직접 설명해. 회착했고 남편 표정을 보니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돈 받아내라고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기웬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날 신우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신우는 우리 집 구석구석을 혀를 참아보더니 거실에 앉았고 통장 하나를 꺼내며 저에게 그러냈습니다. 일단 여기 통장에 1억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받으세요. 진짜 극성도 이런 극성이 없지 뭐 하려고 우리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회사 문도 닫고 직원도 하나 없던데 무슨 수로 나머지 돈을 갚으려고 지금 당장 내놔야 해요. 직원들은 휴가 보냈는데 내가 분명히 한 달 안에 준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뭔지는 난 모르겠고 오늘 안에 안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통장을 확낚아치며 저에게 호통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보자 하니까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10년 전에 우리 이가 파줬다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라졌더라. 높이고 우리 딸한테 소리를 질러 하도 불안해하길래 우리 딸이 1억 만들어다 왔더만 이것도 줄 필요다. 신우는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 저런 소리를 하니 저는 머릿속에 하얗게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혼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나 오늘부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내 돈, 내 재산 싹 다 받아낼 거야. 그런 줄 알아? 아, 그래. 정리하자, 엄마. 그 통장 줘봐요. 나도 이번에 진 나서 돈은 못 살아내 먹세. 돈은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렇게 다음 날 저희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적금에 들어간 제목 새돈 2억 5천도 받아냈고요. 신우가 1억 시댁에서 5천 만들고 남편이 1억 대출 받아서 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제 집을 정리해서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제 옷부터 하나씩 가방에 옮겨놨는데 얼마 뒤 들어온 신우랑 남편이 제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겁니다. 기혼해서 뭐 먹고 살려고요? 꼴랑 2억 5천 받은 걸로 생활이 돼요? 나라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순간 제가 확정색을 하며 신우에게 달려들자 남편이 꼴에 지동생 지킨다며 서둘러 밖으로 내보내 도군. 그러면서 내 앞에서 한숨을 쉬길래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 남편 앞에 펼쳐놨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알아? 이 가방에 손도 안 댄 거야? 가방 무슨 가방인데? 그래, 그게 뭔데? 이거 우리 엄마가 놔준 거야? 우리 집 사기 전까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오늘 보여줄게. 저는 오래된 통장을 하나 내밀었고 남편은 그걸 열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모야, 여기 쓰여 있는 금액. 이거 진짜 당신 거 맞아? 그거 내 거야. 우리 엄마가 외가에서 상속 받으시면서 나 주셨어. 나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못 해줬잖아. 그래서 그가 미안하다고 통장을 나한테 내어주시더라고요. 때 쓰라고 말이야. 제가 남편에게 내민 통장은 엄마께 받은 통장이에요. 제가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도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오빠에게 지체를 해주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다 써서 제가 결혼할 땐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하셨죠. 근데 그게 내내 신경이 쓰였는지 몇 년 뒤 엄마가 외가에서 재산을 상속받으셨을 때 저에게 그 통장을 주셨어. 결혼할 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저는 처음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저는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돈 없어도 노후 좀비가 충분하다고 제 손에 끝내 쥐어주셔서 가지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후 시아버지 빚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꺼내서 쓸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그는 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혹시 친정엄마나 아빠가 아프시면 병원비에 보태려고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죠. 그 통장에는 5억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장모님이 이 통장을 주신 거야? 우리 집 팔고 아버지 빚을 갚아드렸을 때 그렇죠. 아버지 빚기 전에 받았지?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올 때 왜 이거 안 내놨냐고 지거 있었으면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시댁집 얻어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아가씨 학비 대주던 그때 말하는 거지? 미쳤어. 우리 엄마 통장을 왜 시댁에 갖다 봤죠? 저는 결혼하고 신혼 때 시댁이 완전히 망하는 걸 지켜봤지요. 그때 신혼집 팔아서 다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주셨던 통장은 절대 쓰고 싶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없다 생각하고 묵혀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써버렸으면 누가 썼겠죠? 신우가 가져다 썼겠지? 아무튼 내 걱정은 하지마. 이혼해도 아주 풍족하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혼 후 바로 집을 하나 장만했고 아이와 둘이 지낼 아파트를 친정 근처에 샀어요. 결혼할 때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일주일만이 가능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모 보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잘 잡고 있던 터라 남편이랑 이혼하고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네요. 원래도 워킹 모델로 살았던지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 후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발 도와줘. 우리 가족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라.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신우의 회사는 결국 대금을 갚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신우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신보증을 시어머니가 해줬고 집을 담보로 한 거라서 시댁집은 진 넘어갔고 남편이 줬던 돈도 모두 날려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신우 SNS 확인해봤는데 한 달 전까지도 명품 사고 고급 외제차에 타서 커피 마시는 사진이 있더군요. 어쩜 가족끼리 저럴 수 있는지 참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찾아다는데 그럴 이유도 여유도 없었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돈 2억 때문에 이혼해서 자식 고생시키고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찼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그 집 식구들 근처에 가기도 싫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끊고 살고 있고요. 저는 새로 찾은 저희 보금자리에서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시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과 시댁에 쏟을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으니 더 좋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편해지니 마음에 여유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요즘 부모님께 가나지 못했던 딸 노릇까지 하면서 효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딸이 된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돈에 대해서는 가족이든 부부든 깔끔하게 메꿔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였다.